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 수업도 재미나게 시작해 봅시다. 사회 2단원, 2소단원, 지구촌의 평화와 발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습 주제는 11차 시로서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노력을 조사해 보기입니다. 그러면 수업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기구, UN, 국제연합에 대해서 살펴보는 활동을 가져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력, 그리고 세 번째 활동으로는 군대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 교과서 속으로라는 그러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3쪽이 되겠습니다. 지구촌 갈등과 원인에 대해서 지난 차시에 배워봤었는데 이 지구촌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나 그 다음에 한 개인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구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 당사국끼리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뭐 종교 문제, 그 다음에 인종 문제, 영토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나라의 노력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뭐 간단한 그러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서로 힘을 합쳐서 이제 이러한 지구촌 갈등, 전쟁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설립된 것이 바로 1945년에 설립된 국제연합 UN이 되겠습니다. 이 UN에서는 지구촌의 평화 유지, 그다음에 전쟁 방지, 국제 협력 활동을 하는 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1, 2차 세계 대전으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고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세계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국제연합을 만들었습니다. 국제연합에는 다양한 전문 기구들이 설립되어 있으며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협력해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반기문 총장이 이 UN 사무총장을 지냈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UN 산하 전문 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전 세계의 노동 문제를 다루는 곳이랍니다. 전쟁 등으로 살 곳을 잃은 난민들을 돕고 있죠. 교육, 과학, 문화 분야 등에서 다양한 국제 교류를 하면서 국제 평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원자력 에너지를 평화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요. 네, 그래서 교과서 124쪽 3쪽 하단에는 국제노동기구 ILO, 그 다음에 UN 난민기구 UNHCR, 그 다음에 유네스코 UNESCO, 그 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나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선생님이 국제기구 연합 그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다양한 그러한 기구들이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빨간 네모 박스로 친 부분이 우리가 그래도 좀 들어봤음직한 그러한 단체 기구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ILO 지금 뭐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유네스코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유네스코 뭐 무형문화재로 씨름이 등재됐었다고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뭐 뉴스에서 자주 등장했던 기구가 바로 WHO 세계보건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WMO 세계기상기구 뭐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논의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아픈 과거이지만 1997년도에 IMF 국제금융 그러한 거를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 그다음에 국제사법재판소 뭐 ICJ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안전보장이사회, 그다음에 유니세프, 그쵸? 유니세프 많이 들어봤었죠. 그다음에 이 UN 난민기구가 원래는 국제연합 난민 고등 판무관 사무소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임시 기구였었는데 이제는 정식 기구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제 연합 난민 기구가 되겠죠. UNHCR. 그리고 WTO 세계 무역 기구.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 이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기구로서 이 WTO에 대해서 배웠었죠. 1단원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이웃나라와의 서로 교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세계 무역 기구에 대해서도 배웠었습니다. 그다음에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IAEA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4쪽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쟁이나 폭력으로부터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려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구촌 갈등을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구촌 평화를 이루려면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그래서 코이카의 봉사활동 사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코이카 봉사단체를 한번 선생님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고 하면서 이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서 이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봉사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은 나중에 대학생이 됐을 때 이 모집 선발 요강을 잘 보고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이카에 관련된 홍보 영상을 잠깐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상한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메달도 명예도 없고 험한 오지에서의 원정 경기만 있는 이상한 국가대표.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월드 프렌즈 코리아 코이카 봉사단. 네, 그렇게 해서 이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그러한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연합에 우리나라는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죠. 아니면 뭐 건설 토목 같은 것들을 건설 현장에서 지워주는 그런 공병부대 이런 부대들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유니세프에서는 이젠 어려운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죠. 그래서 실가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 유니세프에서는 털모자나 뭐 인형 이런 것들을 바느질해서 이러한 기금들을 모으고 있다고 배웠었죠. 자, 또 평화를 위한 외교 활동도 이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연설을 대통령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활동 외에도 전쟁이나 환경 파괴를 막고자 관련 조약에 가입을 했죠. 또한 다른 나라를 돕고 여러 나라들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이러한 환경 파괴를 막고자 하는 그러한 조약 중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고 하는데 이러한
조약을 맺고 있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가입되어 있습니다. 2015년 파리 협정,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이제 언제까지 2050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탄소 배출량을 감소하자, 감축하자라고 서로 이렇게 협약을 맺기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고 있죠. 자, 이번에는 교과서 125쪽입니다. 이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는 1949년도에 헌법에서 군대 창설을 금지하는 법령을 발표하고 군대 비용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스타리카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 바로 멕시코 밑에 쭉 내려와서 온두라스, 그다음에 니카라과 밑에 있는 나라고 파나마 이런 위에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앞뒤로 그죠? 동서로 굉장히 바다가 있네요. 자, 이러한 군사비를 줄인 돈을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에 투자해서 이제는 코스타리카의 모든 아이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대가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지킬까? 뭐 그런 의문 상황이 들 것 같아요. 선생님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코스타리카라는 나라는 군대를 없애는 대신에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웃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평화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군대가 전쟁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전쟁의 위험을 키운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직업, 그 다음에 건강에서 온다는 사실을 이런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도 영국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는 코스타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에 뽑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을 찾아갔다. 이곳은 한때 군대 요새였다. 1948년 코스타리카 내전 당시의 총알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그 이후 코스타리카는 군대 자체를 없애버렸다.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렸던 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호세 피게레스 페레르.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He is so important for our history that we put his face in one of our bills. It's him? That's him. Ah, you're wow. That's him. That's Jose Figueres Ferrer. Ah. 박물관 내부에도 병영의 흔적은 남아 있었다. 식민 지배와 내전의 경험이 있는 나라가 스스로 군대를 없앴다는 사실이 벽을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다. 평화와 공존을 향한 코스타리카 국민들의 신념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 군대가 없는 코스타리카는 경찰이 치안과 안보의 역할을 모두 담당한다. Es un poco más de responsabilidad quizás porque no hay un respaldo militar como lo tienen otros países. El no tener ejército para mí es sumamente importante y para mí me da una tranquilidad como decía anteriormente. Sé que en mi país mis hijos, como se dicen ahí, nunca van a pelear en una guerra, ¿verdad? Entonces eso me da una tranquilidad de tener a mis hijos también. 코스타리카는 평화의 나라라며 뿌듯해하던 에릭. Pura vida, Costa Rica. 뿌라비다라는 그의 인사가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네, 우리나라도 군대가 없는 나라로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우리나라 이웃 나라인 중국이나 일본도 군대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스타리카 나라처럼 군대가 모두 없어져서 지구촌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젠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와 국가들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구촌 갈등 해결을 위한 개인과 비정부기구의 노력을 조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안전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요. 안녕.